투자자 와시즈입니다. 최근 몇 년 반도체 메모리 시장 규모가 상당히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유튜브 및 넷플릭스와 같은 방송 서비스 수요가 클라우딩 서버 시장과 함께 가장 큰 수요 증가처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최근 4년간 성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이익이 4배 이상 증가합니다. 반도체 관련 리포트를 보면 메모리 산업 성장에 대해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굴장, PC 업그레이드, 모바일 메모리 증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나 메모리 재고 변화, 중국의 대규모 메모리 공장 증설, 이런 이야기들이 증권사 리포트 및 투자자들의 반도체 회사 분석 내용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 업체지만 모바일이나 전자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규모도 상당하기에 메모리에 특화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올 들어 다소 위축된 상황이고 모바일 수요는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까지 메모리 업체의 실적은 좋고 특히 메모리에 특화된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3분기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6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 수요와 개인 PC 메모리 수요량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의 기여도가 상당하고 한동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유튜브가 메모리 산업 시장에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털에 글을 1년에 100개씩 3년간 300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전, 6년 전 PC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은 다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편집을 해야 하는데 영상 편집 분야는 암호화폐 채굴과 고사양 게임에 이어 개인 PC의 고사양을 요구하는 3대 요인 중 하나라 보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PC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편집 권장상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렌더링이라고 하는 편집 영상에 동영상 변환에 시간이 들어가는 편인데 사양에 따른 차이가 큰 편입니다. 하드웨어 렌더링이 가능한 권장사항에 해당 안 되면 이 변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어도비사의 프리미엄의 최근 발표한 2019년 프리미어 CC의 권장사항을 보면 16기가 이상의 메모리, 4기가 이상의 VGA 카드 사용이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메모리와 비디오 카드의 최소 사항을 맞추려면 이 부분만 최소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낸드 플래시로 만들어진 SSD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메모리 관련 부품만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근 1인 방송 및 편집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다 할 PC게임 대작이 없는 상황이지만 유튜브로 인한 PC용 메모리 수요 증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올릴 때 일반 텍스트 글과 이미지, 동영상은 용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보시면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가 차지하는 데이터 양 크기 자체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상이더라도 공급자가 제한적인 넷플릭스와 영상 등록에 제한이 없는 유튜브의 차이는 지난 몇 년간의 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실적을 보면 유튜브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주가는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500% 정도 증가하는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은 300%, 구글은 거의 100%대로 이 세 개 회사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매출과 이익은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넷플릭스는 그 중간 정도, 구글의 경우는 매출과 이익 증가 규모도 가장 적었지만 원가 비중도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계 회사 중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 증가율보다는 원가가 더 늘어났네요. 온라인 업력으로 보면 구글이 가장 오래된 회사고 업력을 감안하면 투자비보다는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일 수도 있는데 다른 온라인 회사에 비해 현재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발적인 유튜브 영상 증가로 인해 데이터 서버 수요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수혜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17년 7월 현재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1분당 400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된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사용자 수는 물론 업로드되는 영상의 수, 영상의 퀄리티와 용량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혜를 받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실적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PC 산업이 엄청난 호조를 보일 당시 국내 대표적인 포털 업체인 다음은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 확보를 통해 막대한 서버 증가 비용을 해결했고 네이버는 2000년 한게임과 합병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거의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막대한 서버 비용 증가로 회사는 크게 성장했는데 포털 업체들의 비용 증가 문제가 더 커서 이익을 크게 늘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PC 부품 업체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었죠. 당분간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좋은 상황이 계속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유튜브의 모회사가 구글의 이익 증가가 늘어나는 것과 메모리 수요 감소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역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꺾이는 순간 구글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튜브 못지않게 중국 방송 서비스인 유쿠투도 역시도 비슷한 과정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 암호화폐 채굴붐이 줄어들고 모바일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시장 성장이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1인 영상 크리에이터와 데이터 센터 증가 수요가 아직까지는 이어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들어 메모리 시장이 고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적은 좀 더 이어가더라도 주가는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메모리 업체의 올해 막대한 실적 증가가 아니었더라면 국내 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까지 한국 전체 무역수지흑자가 61조 원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의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거의 5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3년 전에 비해 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인데 다른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의 선전이 없었다면 올해 일부 국가가 같이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제 위기를 겪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지 않고 있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다른 주도 산업이 성장하여 부각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전체의 환율 하락 및 해외 자금 이탈 요인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주기적으로 실적 주도 업종인 반도체 산업 분야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유튜브 방송 수요가 늘어나며 PC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메모리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산업 성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 산업 분야가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유지되길 기원하며 방송 마치겠습니다.